갑작스럽게 미끄러지는 순간 저는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끼가 낀 바위에 발을 잘못 디딘 거였어요. 심장이 멎는 듯한 그 순간 강한 팔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괜찮으세요? 숨이 가빠진 채로 저를 붙잡고 있는 박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팔에 감싸인 채로 우리는 한동안 그 자세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고 저는 오랜만에 느끼는 남성의 체온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만 그 순간의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58세의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례입니다. 올해 58세, 서울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 정수는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정년 후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죠. 남편이 떠난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저녁을 혼자 먹는 것도 너무 서글펐습니다. 아들과 딸은 각자 가정이 있어 자주 오지 못했고 친구들도 대부분 부부 단위로 만나다 보니 혼자인 제가 끼어들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몇 년을 우울하게 지내던 중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이런 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할까요? 그때 마침 아파트 게시판에서 노원구 해피산악회 모집 공고를 보게 됐어요. 매주 토요일 서울 근교 산들을 다니며 건강도 챙기고 좋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평소 운동을 좋아했던 남편과 함께 가끔 등산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혼자 낯선 사람들 틈에 끼어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집에만 있으면 정말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악회 가입하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요. 전화를 받은 분은 60대로 보이는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김 회장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새로운 분이시네요. 혹시 등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남편과 함께 가끔 다녔었는데.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어서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걱정 마세요. 저희 산악회는 모두 좋은 분들이시고 초보자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코스로 다녀요. 이번 토요일에 북한산 둘레길 가는데 함께 가실래요? 그렇게 저는 생애 첫 산악회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약속 장소인 4호선 수유역에 나갔어요. 등산복을 새로 사입고 배낭도 준비했지만 여전히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역 앞에 도착하니 이미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50대에서 70대까지의 중장년층이었고 모두들 편안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김명자예요. 이 산악회 회장이고요. 김 회장님은 전화에서 들었던 것처럼 정말 따뜻한 분이었어요. 다른 회원들도 하나씩 자신을 소개해 주었고 저를 자연스럽게 그룹에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때 조금 늦게 나타난 한 남성이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죠. 회색 머리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등산복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아, 민수 씨 오셨네요. 늦으셨어요. 김 회장님이 말씀하시자 그분이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김 회장님이 저를 그분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분은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김순례 씨고 이분은 박민수 씨예요. 작년부터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죠.
박민수 씨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과하지 않으면서도 예의 바른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감사한 산악회 선배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북한산으로 향하는 동안 다른 회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었습니다. 일찍 은퇴하신 분, 자녀들이 독립한 후 시간이 많아진 분, 그리고 저처럼 배우자를 잃고 혼자 지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어색했는데 몇 번 다니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옆자리에 앉은 60대 여성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북한산 입구에 도착해서 준비운동을 할 때 박민수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처음이시라고 들었는데 배낭이 좀 무거워 보이네요. 필요 없는 건 제가 들어드릴까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사실 집에서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배낭이 꽤 무거워졌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제가 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처음이시니까 몸에 무리가 가면 안 되죠. 물병이랑 간식은 제가 들어드릴게요. 결국 박민수 씨의 고집에 못 이겨 물병과 간식을 맡겼어요. 그의 배낭에는 이미 자신의 짐이 충분히 들어있을 텐데도 말이죠. 등산이 시작되자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자연의 향기에 마음이 좋아졌어요. 초록색 나뭇잎들과 맑은 공기, 그리고 새소리까지. 남편과 함께 다니던 때가 생각나서 잠시 코끝이 찡해졌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어요. 돌계단도 많고 가파른 구간도 있었죠.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터라 금세 숨이 찼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가시면 돼요. 뒤에서 박민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도 모르게 자주 멈춰서 숨을 고르고 있었나 봅니다. 네, 괜찮아요. 조금 오랜만이라 그래요. 무리하지 마시고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의 말에서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어요. 다른 회원들도 저를 배려해 주었지만 박민수 씨는 특히 세심하게 신경 써 주었습니다. 1시간쯤 올라가니 첫 번째 쉼터가 나왔어요. 모두들 둘러앉아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김밥을 준비해 왔는데 박민수 씨가 직접 끓인 커피를 나누어 주었어요. 와, 민수 씨 커피는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이세요? 다른 회원이 감탄하자 박민수 씨는 수줍게 웃었어요. 그냥 취미로 배운 거예요. 집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이런 거라도 해야 시간이 가더라고요. 혼자 지낸다는 말에 저는 조금 더 관심이 갔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 정말 맛있었어요. 어떻게 산에서 이런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 그냥 유튜브 보면서 독학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의 대답에서 어떤 쓸쓸함이 느껴졌어요. 아마도 저와 비슷한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쉼터에서 30분 정도 쉰 후 다시 출발했어요. 이번에는 더 가파른 구간이었습니다. 바위가 많아서 조심스럽게 발을 디뎌야 했죠. 그때 제가 실수를 했어요. 이끼가 낀 바위에 발을 잘못 디딘 거예요. 순간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 짧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지는 순간 강한 팔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박민수 씨가 재빨리 달려와 저를 붙잡아 준 거였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그 자세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그의 팔에 감싸인 채로 말이죠.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로 제가 다칠까봐 걱정한 거였죠.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성의 체온과 따뜻함이었어요.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그 순간의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놀랐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이었거든요. 조심하세요. 이런 구간에서는 제 손을 잡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박민수 씨가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안전을 위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어요. 거칠지만 든든한 느낌이었죠. 그렇게 손을 잡고 험한 구간을 지나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단순히 안전을 위한 도움이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모두 기뻐하며 인증샷을 찍었어요. 첫 등산치고 정말 잘하셨어요. 대단하세요. 박민수 씨가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어요. 박민수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천만에요. 순례 씨가 워낙 의지가 강하셔서 가능한 일이었죠. 그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산길은 올라갈 때보다 편했지만 무릎에 무리가 갔어요. 중간에 잠시 쉬어가야 할 정도였죠. 무릎이 아프세요? 하산할 때가 더 조심해야 해요. 박민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배낭에서 무릎 보호대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거 차시면 훨씬 나을 거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박민수 씨 것인데 어떡해. 제가 여분으로 하나 더 가져온 거예요. 처음 오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준비했어요. 그의 세심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저를 위해 미리 준비까지 해온 거였어요. 보호대를 차니 정말 무릎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심하게 생각해 주세요? 별일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많이 도움받았거든요. 서로 도우며 다니는 게 산악회의 매력이죠.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을 다 내려와서 회원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었어요. 산나물 정식이 나왔는데 등산 후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순례 씨, 오늘 어떠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김 회장님이 물어보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기분 좋은 게 언제만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다음 주에도 함께 하실 거죠?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꼭 참여하고 싶어요. 식사를 마치고 해산할 때 박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순례 씨, 혹시 괜찮으시면 연락처를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산행 때 필요한 준비물이나 팁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제 마음이 조금 두근거렸지만 그의 제안이 순수한 호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민수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처음인데도 정말 잘 따라오셨습니다. 무릎은 괜찮으신가요? 간단한 안부 인사였지만 누군가 저를 걱정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덕분에 정말 즐거운 하루였어요. 무릎도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다행이네요. 다음 주는 관악산 가는데 북한산보다는 수월할 거예요. 푹 쉬세요. 그 후로 우리는 가끔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산행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지만 때로는 일상적인 안부도 물었죠. 두 번째 산행은 관악산이었어요.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도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해 주었어요.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냈어요.
지난번 등산 후기를 아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아드님이 어디 계세요? 분당에서 직장 다니고 있어요.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요즘 아이 가질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럼 곧 할머니가 되시겠네요. 축하드려요. 그의 축하 인사에 마음이 좋아졌어요.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관악산 등반은 북한산보다 수월했어요. 하지만 중간에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시덤불을 지나가다가 제 손등이 가시에 찔린 거예요. 아, 피가 나네요. 박민수 씨가 재빨리 제 손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배낭에서 구급 상자를 꺼냈습니다. 가시가 박혀 있네요. 조금 아프겠지만 빼야 해요. 그는 조심스럽게 핀셋으로 가시를 뽑았어요. 그의 집중한 모습을 가까이서 보니 정말 섬세하고 신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프죠? 조금만 참으세요. 그의 손길이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가시를 뽑고 상처 부위를 소독한 후 반창고를 붙여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오늘은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세요. 그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세심한 보살핌을 받았던가 싶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민수 씨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어요. 저야말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뻐요. 앞으로는 장갑을 끼시는 게 좋겠어요. 그날 하산길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박민수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저는 혼자 살아요. 결혼한 적이 없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부모님을 오래 돌봐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혼할 기회를 놓쳤어요. 지금은 후회도 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죠. 그의 말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저와는 다른 이유이지만 혼자 사는 외로움은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례 씨는 어떠세요? 가족들이.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아이들은 각자 바쁘고 힘드셨겠어요. 갑작스럽게 혼자가 되신 거네요. 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그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감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산악회에 나오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산행뿐만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도 나누었죠. 세 번째 산행은 도봉산이었어요. 이날은 날씨가 조금 흐렸지만 등산하기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는 중간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네요. 어디 피할 곳이 있을까요? 모두들 당황했지만 다행히 근처에 작은 정자가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그곳으로 피했습니다. 정자는 생각보다 작아서 12명의 회원들이 모두 들어가기에는 좁았어요. 자연스럽게 박민수 씨와 제가 구석에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옷이 많이 젖으셨네요. 박민수 씨가 자신의 수건을 꺼내 제게 주었어요. 괜찮아요. 박민수 씨도 젖으셨잖아요. 제가 여분이 있어요. 어서 닦으세요. 감기 걸리면 안 되죠. 결국 그의 수건으로 젖은 머리와 어깨를 닦았어요. 그때 박민수 씨가 제 어깨 뒤쪽이 많이 젖었다며 닦아주겠다고 했어요. 뒤쪽이 많이 젖었는데 제가 닦아드릴까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정말 등 뒤쪽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 어깨와 등 뒤쪽을 닦아주었어요. 수건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돌봄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단순한 친절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어요. 비가 그친 후 산행을 재개했지만 정자에서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의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산 후 박민수 씨가 저에게 개인적인 제안을 했어요. 순례 씨,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 주 평일에 가까운 산으로 함께 가볼까요? 회원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조용히 산을 즐기는 것도 좋거든요.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단둘이 산행을 간다는 것은 분명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미일 텐데, 솔직히 저도 그런 시간을 원하고 있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어디로 갈까요? 수락산이 어떨까요? 집에서 가깝고 코스도 그리 어렵지 않아서요.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수요일 오전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평일이라 다른 등산객들도 많지 않을 테고 조용히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한 남성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수락산 입구에서 박민수 씨를 만났어요. 평일 오전이라 정말 조용했습니다. 간간히 지나가는 등산객들 외에는 우리 둘뿐이었죠. 날씨가 정말 좋네요. 오늘 같은 날 산행하기 딱 좋아요. 정말 그래요. 공기도 맑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다른 회원들이 없으니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산을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순례 씨는 언제부터 등산을 좋아하셨어요? 사실 좋아한다기보다는 남편과 함께 가끔 다녔었어요. 그분이 등산을 좋아해서요. 남편분 생각이 많이 나시겠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슬픔보다는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때 박민수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순례 씨, 혹시 제가 너무 나서는 건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슨 오해요? 그냥 저희가 자주 함께 다니니까 혹시 산악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서요.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그냥 좋은 친구잖아요. 하지만 좋은 친구라는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그 이상의 감정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산 중턱쯤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벤치가 있는 전망 좋은 곳에서 쉬었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풍경이었죠.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풍경을 혼자 보면 허전한데 함께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박민수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아름다운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박민수 씨는 혼자 계시다 보니 외로울 때가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외로워요. 저녁을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 때까지.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져요. 그의 말에 공감이 갔어요. 저도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남편 생각에 잠도 안 오고 아침에 눈 뜨면 하루가 어떻게 갈지 막막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요즘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특히 산악회에 나오면서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말하지 않았지만 둘 다 서로의 존재가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례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되고 누군가를 챙기는 기쁨도 느끼게 되고 그의 고백에 가슴이 뛰었어요.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요.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어요. 제 모자가 바람에 날려갈 뻔했는데
박민수 씨가 재빨리 잡아주었습니다. 바람이 세네요. 모자 날아갈 뻔했어요. 그가 제 모자를 다시 씌워주면서 우리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그의 따뜻한 손이 제 이마를 스치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순례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더 간절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저는 순례 씨를 만나고 나서 세상이 달라 보여요. 매일이 기다려지고 혼자라는 외로움도 많이 사라졌어요. 박민수 씨,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지만 쉽게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건지, 우리 나이에도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그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우리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되는 걸까요?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중요하죠. 그럼 우리 조금씩 알아가 볼까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요.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바뀌는 것보다는 천천히 서로를 더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네, 좋아요. 천천히 가요. 그날 하산길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에서 안정감을 느꼈어요. 이렇게 손잡고 걷는 게 언제만인지 모르겠네요. 저도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하산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 들렀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례 씨,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순례 씨에게는 남편분에 대한 추억이 있으실 텐데.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남편에 대한 추억은 추억대로 간직하면서 새로운 인연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남편도 제가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는 좋은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랄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정말 그런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민수 씨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여전히 매주 토요일 산악회에는 함께 참여했지만 평일에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설악산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산악회에서 단체로 가는 여행이었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설악산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권금성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어요.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와, 정말 장관이네요. 사진으로만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정말 그래요. 직접 보니까 감동이 배가 되네요. 우리는 전망대에서 설악산의 웅장한 모습을 감상했어요. 다른 회원들은 인증샷을 찍느라 바빴지만 저와 박민수 씨는 조용히 풍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순례 씨, 저와 함께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좋아요. 다른 회원이 우리 사진을 찍어주었어요. 처음으로 둘만의 사진을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진을 보니 우리 둘 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날 밤 펜션에서 저녁을 먹은 후 자유시간이 있었어요. 다른 회원들은 각자 휴식을 취했지만 박민수 씨가 저에게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밤 공기가 정말 맑네요. 함께 걸을까요? 펜션 주변에는 작은 산책로가 있었어요. 가로등이 듬성듬성 있어서 어둡긴 했지만 별이 정말 아름답게 떠 있었습니다. 별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네요. 정말 그래요.
이런 걸 보면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게 돼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어요. 고요한 밤, 맑은 공기, 그리고 옆에 있는 따뜻한 사람.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술래 씨,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술래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한 감정을 느꼈어요. 뭔가 끌리는 게 있었거든요. 정말요? 네. 하지만 감히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술래 씨에게는 소중한 추억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끼어들어도 되는 건지. 그의 조심스러운 고백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저도 박민수 씨를 보면서 많이 고민했어요.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남편에게 미안한 건 아닌지.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확신이 서요. 이건 남편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제 새로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박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도움을 주거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의 표현이었죠. 술래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실래요? 네, 함께 해요. 그렇게 우리는 별빛 아래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고 저는 그의 품에 기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과 안정감이었습니다. 이렇게 안고 있어도 될까요? 네. 좋아요. 우리는 한동안 그 자세로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그의 품에서 저는 진정한 안식을 느꼈어요. 술래 씨, 저는 술래 씨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평생 지켜드리고 싶어요. 저도 박민수 씨를 만나서 다시 살아가는 기쁨을 느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천천히 사랑을 키워나가기로 했어요. 설악산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공식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산악회 사람들도 우리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었어요.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에요. 보기 좋아요. 김 회장님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6개월 후 박민수 씨는 저에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북한산 정상에서였어요. 술래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그의 진심 어린 프러포즈에 눈물이 났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죠. 네, 좋아요. 함께 해요. 1년 후 우리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산악회 회원들과 가족들이 축하해주는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는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매주 토요일에는 함께 산을 오르고 평일에는 집에서 소소한 행복을 나누며 살고 있어요. 나이 58세에 찾아온 늦은 사랑이지만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깊이와 성숙함이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었어요. 산에서 만난 우연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발전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민수 씨와 함께라면 어떤 산도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산을 오르며 서로의 손을 잡고 인생의 정상을 향해 걸어갈 예정입니다. 때로는 사랑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요.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과 함께 걸어가려는 의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박민수 씨는 다음 주 산행 코스를 찾아보고 있어요. 내일 또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볼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산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높은 산을 함께 오르듯 인생의 어려움도 함께 극복하며 살아갈 겁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